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디걸입니다. 네, 자, 이어서 판타지마 한번 시작해 볼게요. 로딩. 자,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번에. 자, 그럼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 어제 한 소개팅 때문일까? 좀 더 자고 싶어. 결국 지각해버렸다. 나는 은지와 아라 쪽을 힐끔 보았지만 별로 다른 낌새는 없다. 오히려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들. 지혁이라는 사람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보다. 이래서야 복수할 것도 없게 된 셈인가? 점심시간. 어떻게든 잘 끝났으니 은지가 한턱 내겠다고 한다. 이제 완전히 서로 감정은 풀어진 것 같네. 은지는 내가 그 소개팅에 나가줬다는 사실만으로 경일이의 일은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나 역시 나름대로의 복수를 해줬으니 더 이상 응어리진 감정이 없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아, 오늘도 힘내자. 곧바로 집에 간다. 그만 갈까? 그러고 보니 어제는 루빈과 풍아에게 밥을 알아서 해먹으라고 했었던가? 돈을 주긴 했었건만 잘 챙겨 먹었나 모르겠네.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생각이 난 나는 걱정 반 궁금 반인 채 집으로 서둘렀다.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자 집에는 루빈과 풍아 두 사람 모두 있었다. 루빈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풍아는 부엌에 있었다. 왔어? 루빈은 내 쪽을 보면서 인사한다.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일단 원망의 기색은 없음. 어제 식사는 잘 해결한 걸까? 루빈, 어제 식사는... 내가 없어서 풍아가 할 수밖에 없었지. 풍아씨가? 당연히 밖에서 뭐라도 사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말문 막혔다. 나라고 항상 궁의 내부에만 있는 건 아니까. 출정 같은 때나 훈련 시에는 종자가 준비하도 되어 있거든. 그런 거야? 내가 흥미를 보이자 루빈은 텔레비전을 끄고 내 쪽을 돌아봤다. 그렇지만 재료가 은근히 달라서 풍아 솜씨가 제대로 발휘된 것 같지는 않아. 어느새 우리 쪽으로 온 풍아가 양 졸저도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말한다. 얘기를 들어보니 의외로 많이 만들어버린 모양. 그래서 남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다가 일단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았다. 이틀 연속으로 식사 준비를 내가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 좋구나. 그래도 준비하는 거 도와줄게요. 자자. 뭐야? 분명 아까 루빈이 그랬지? 재료가 달라서 실력 발휘가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이게 말이야? 나는 냉장고에서 요리를 꺼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르다. 나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리 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음식들. 뭔가 지금까지 변대기 앞에 주름을 잡은 꼴이 된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그렇지만 그렇게 느끼는 건 풍아도 마찬가지였는지 부엌에서 밥 차리는 걸 도와주는 내 존재가 몹시도 신경이 쓰이나 보다. 정말 대단해요. 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해주시지. 내가 그렇게 말하자
풍아는 고개를 꽤나 빠른 페이스로 젓는다. 에? 종자 중에서 제일 서투르다고요? 말도 안 돼.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식으로 요리 같은 일은 종자로 뽑힌 다음에야 배우는 거라서 무술과는 다르게 종자마다 실력 차이가 확연히 나는 모양이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도와라도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매달려 봤지만 별로 성과는 없었다.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나에게 들킨 걸 후회하는 것 같다. 아, 그러고 보니 풍아 씨와 대화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요. 그렇다. 이건 단순히 내가 풍아의 스타일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야. 풍아와 나는 전혀 끊기지 않고 꽤나 오랜 시간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보통의 대화가. 내가 그렇게 말하자 풍아도 이제야 눈치챈 듯 약간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귀여워. 진심으로 기쁜 모양이다. 나 역시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수확이 보이는 것 같아 기뻐졌다. 루빈, 저녁 준비 완료야. 그렇게 나는 드디어 풍아의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 맛있어! 전자레인지에 태운 것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아도 맛있다. 태운 거래. 전자레인지에 데운 것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아도 맛있다. 분명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다르다.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어제와 같은 식단, 풍아. 너 예전부터 양 조절에 자주 실패했었지? 루비는 그 점이 조금 불만인 듯 그를 흘겨보았다. 풍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덕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걸? 기뻐. 맛있어서 기분이 업된 탓일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목소리로 루빈의 말을 받아쳤다. 두 사람은 그런 내 반응이 의외였는지 나를 빤히 보았고 나는 창피해져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먹기 시작했다. 풍아씨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몸도 편하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하트.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전부 먹어 치우게 되었다. 나도 풍아 요리 먹어보고 싶네. 접시를 치우면서 나는 풍아에게 어제 소개팅 나가기 잘했네요. 라고 말했다. 사실 복수라고 하면 안 나가는 방법도 있었기에 심각하게 고려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풍아의 요리도 먹은 걸 보면 소개팅에 가주는 것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 라며 잠시 멈칫한 풍아는 나에게 질문을 해온다. 어땠냐고. 응? 신경 쓰는 건가? 적당히 했어요. 별로 복수랄 것도 없었고 2번 보지 않을 사람이니까. 나는 풍아를 안심시켜 주었다. 풍아 루트니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식사 준비 한 번 안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당연히 풍아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루빈이었다. 내게 용건이 있는 건가? 나는 뒤돌아본 채로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꽤나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나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저 설미. 그러던 중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나 루빈. 할 얘기가 있던 걸까? 왜?
나는 닫고 있던 접시를 마저 끝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내 어깨를 잡고 강제로 그를 향하도록 했다. 어? 너 풍하게 뭐가 그리 말이 많냐? 에? 응? 나는 의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무슨 뜻이지? 질투하니, 루비나? 너 혹시 질투해?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어이가 없어져서 우선은 어깨를 잡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루빈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할 말이 왜 있어야 해? 너 좀 이상하다?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루빈은 조금 위기심침해져서 자리를 피해버렸다. 왜 저러지? 7월 24일 화요일. 어라? 새벽부터 웬 전화지? 전화 올 곳도 없을 텐데.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깬 나는 천천히 일어나서 수화기를 받았다. 여보세요? 늘어진 내 목소리와 달리 수화기 저편에서는 굉장히 들뜬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솔미, 맞지? 에? 예. 아이고, 서울 올라왔다면서. 그러면 아줌마에게 빨리 연락을 했어야지. 누구지? 감이 안 잡힌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이긴 한데 서울 올라왔으면 연락을 하라고 말할 만큼 아는 아줌마가 서울에 있었나? 말을 보니 지방에서 계신 분 같기도 하고. 저 연락하기 되게 힘드네 그거. 내가 요 며칠간 전화를 했는데 하도 안 받아서 꼭둑새벽부터 해버렸다. 괜찮지? 누구세요? 나는 침대에 앉아서 졸린 눈을 비비며 물어보았다. 기억 안 나냐? 기억 안 나니? 성우 엄마야, 성우 엄마. 성우와 같이 태권도 했었잖아 너. 3년 전인가? 아, 한성우 얘기구나. 그 귀여운 꼬마아이. 그건 벌써 몇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알아주는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때의 나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에만 매달렸었다. 별로 여유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도내 명문고에 합격했었지. 하지만 중학교 때 공부만 하느라 운동 부족으로 체력도 약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명문고 생활은 너무 힘들어서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 등수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스트레스는 자꾸 늘고 결국 고1 초에는 병을 달고 살았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와 몇 년 지기 친구인 성우 엄마는 내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도장에 잠시 다니는 것을 권하셨다. 내 건강을 걱정한 엄마는 나를 도장에 보내셨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공부할 시기에 뭘 하는 거냐면서 미쳤냐고 혀를 내둘렀었지. 이거 발음하기 좀 어렵다. 나도 처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심신 단련에 좋은 것 같아서 한동안 다니기로 했다. 그리고 성우 엄마의 부탁과 나의 무딘 실력 때문에 사모님은 도우미 삼아 성우를 내게 붙여주었고 그것을 계기로 성우와 나는 친해지게 되었다. 그게 성우와 나의 첫 만남. 오, 나와는 1살 차이로 어린 후배였지만 아무리 보아도 4살 차이는 나는 것 같았지.
너무 동안이라서 귀여운 주제에 벌써 검은 띠를 얻고 사단이었다. 사단이 되면 도장을 운영할 자격까지 주어진다는데 그때 성우 나이 중학교 3학년. 게다가 그 단이라는 것도 사실 더 어렸을 때 품으로 땄던 것이라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실력자였어. 나는 단과 급을 헷갈려서 단 앞에 숫자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보였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친해지게 되었고 나도 나름대로 강인해진 것 같았다. 그렇지만 고 성훈의 가족은 이사를 하게 되었다.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온 가족이 서울로 간 것이다. 성우가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도 곧 태권도를 그만두었다. 사실 태권도는 조금만 배워서 잃어버린 체력을 회복시킬 정도만 하려고 했지만 왠지 성우와 만나고 싶어서 1년이나 다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때 다시 고등학교 공부에만 전념했었지. 그 일 전까지는. 섭섭하다 얘. 서울에 왔으면 연락을 해주지. 죄송해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무엇보다 번호를 몰랐지. 그래. 아무튼 어제 내 생일 축하한다고 니네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 안부를 물어보니까 서울에 있다지 뭐니? 깜짝 놀랐어. 그러셨군요. 전화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학원은 기가 스터디라면서 몇 시쯤 끝나니? 에? 5시 반쯤.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부터 반찬 좀 만들고 있거든? 자칫 힘들지? 오늘 주러 갈 테니까 학원 앞에서 기다리렴. 에? 반찬? 갑자기 머리에 그 말이 올랐다. 평소 같으면 한 번쯤 사양했을 나이지만 우와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말해버렸다. 성우 어머니 요리 솜씨는 일품임은 물론 반찬 가격을 아낄 수 있다는 기쁨 덥석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상황이 좀 슬프지만 아무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나는 괜히 빨리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끝나라 풍화처럼 조용한 목소리로 나는 학원 시간을 내내 중얼거렸다. 난 빨리 말했는데 큰 소리로 점점 끝났다. 나는 재빨리 2층으로 갔다. 아주머니는 없다.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오실 거야. 맛있는 반찬을 들고. 여섯 시. 허라? 30분이 지났는데 안 오시다니.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반찬을 못 받을까봐 같은 자잘한 이유가 아니라 단지 저기 못 보던 내 인상 험악한 깡패가 학원 옆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른 어른과 만나서 전철까지 동행하고 혹시 근데 그 사람은 불안한 떨고 있는 나를 한번 쓱 보고는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온 것이 아닌가? 야, 너지? 역시나 나에게 말을 걸어버렸다. 저 사람만은 나와 상관없게 해줘요 라고 외친 마음속 절규는 어떡하고 넵! 나는 어떨결에 차렷하면서 큰 소리로 대답해버렸다. 그러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가만히 있더니 내게 웬 봉투를 내밀었다.
마약하자고 꼬시는 거 아니겠지? 설마 봉투도 크고 무거운데? 고마워요. 나는 더 늦기 전에 감사를 전한 뒤 봉투를 열어 안을 보았다. 거대한 도시락통이다. 성우 아주머니 대신 나온 건가? 아주머니도 참 대신 누구를 보낼 거면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자 그는 뭐 하는 거야? 라며 느닷없이 웃기 시작했다. 어라? 그새 내 얼굴 잊어버리기도 한 거야? 나라구나, 한성우. 거짓말. 말도 안 돼. 그 조그맣고 귀여웠던 애는 어디 가고 웬 깡패가 와서 사칭이야? 어이, 특기생이라고. 체육 특기생.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냐? 깡패 외모가 기본? 성무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 친다. 이게 정말 그 한성무란 말이야? 반갑다. 다시 못 볼 줄 알았어. 저 특유의 미소, 확실히 성우인 것 같다. 적응 안 돼. 누나라고 하랬지. 그래도 성우라고 안 이상 겁먹을 이유는 없다. 그립구나, 그때가. 라고 하기엔 성우가 너무 변해버렸지만. 혼자 산다면서 지금 집 구경 가도 돼? 라고 묻는 성우. 예전 같으면 청소 문제로 거절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집에 가면 루빈이 아니면 풍화가 집에 있을지 모른다. 동거 사실을 알면 뭔 이상한 생각을 할지 몰라. 게다가 수다쟁이 성우 어머니께서 아시면 상황 악화된다. 어떻게든 불러내자. 나중에. 그거보다 좋은 고등학교 간 거야? 그럼 체대 갈 사람만 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래? 내부에 도장도 있고 그래. 여기. 오전 수업 때는 수업 정말 보충수로 바쁘지만 말이야. 그렇구나. 고3이니까 힘들겠네. 뭐 나야 특기생이니까 공부 쪽을 널널한 편이지. 게다가 방학도 코앞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즐거운 듯 말했다. 재미있겠다. 나 내 학교 구경시켜줄래? 지금? 좋아. 심심하면 나중에 놀러와. 일단은 재수생이지만. 알았어. 갈게.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지만 성우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 이제 학교도 도장도 알았겠다. 가끔 성우 보러 가봐야지. 7월 25일 수요일. 내일은 모의고사다. 오늘 정신 차려서 공부하면 내일은 데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곧바로 집에 간다. 그만 갈까요? 풍을 만나러. 어제 받은 반찬도 있겠다. 오늘도 전혀 문제 없겠음. 문제 없음. 왔어? 집에는 루빈이 있었다. 안녕? 그렇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루빈이 내게 말을 걸었다. 오늘 계란 요리 먹고 싶은데. 뭐야? 역시 오늘도 투정인가? 나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하필이면 계란이 없다. 이전에 몇 개 남았었던 걸로 기억하지만 그때 풍아씨가 요리하면서 써버린 걸까? 일났네, 계란 요리.
안타깝게도 성우 어머니께서 사주신 반찬통에는 없었다. 꼭 먹어야겠어? 아는 아주머니께 주신 반찬이 있단 말이야. 그 반찬은 어제도 먹었잖아. 나는 루빈을 흘겨볼 수밖에 없었다. 유복하게 자라와서 그런 게 당연한 건지. 이 화상을 어찌하면 좋지? 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나? 사오자. 진짜 정 떨어지는 녀석 같으니. 오늘은 좀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별 수 없나? 계란 요리라고 했으니 후라이 한다고 해도 할 말 없겠지. 어차피 계란도 떨어졌으니 겸사겸사해서 사오기로 했다. 계란을 비롯해 나온 김에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사들고 집으로 온다. 이대로라면 정말 돈이 간당간당한데. 100일 자금에 손대야 하는 날이 오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사왔어. 나는 양손에 봉지를 들고 있어 낑낑거리며 문을 열었다. 루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앉은 채로 이쪽을 돌아본다. 그리고 내게 들고 있는 짐을 보더니 조심해라 라고 말한다. 누구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저런 반응을.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도는 착각을 느꼈다. 어쩜 나와서 들어줄 생각도 안 하냐?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투덜대면서 신발을 벗는 순간 나는 그대로 앞으로 거꾸라졌다. 홧김에 앞으로 나온다는 게 그만. 신발을 놓는 곳과 집 내부의 난관턱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잠깐만, 그럼 계란이. 아파 정신을 몇 초 못 차렸지만 정신이 멀쩡해질 무렵 눈앞에는 너덜어진 봉지와 쏟아져 나오는 제 식재료들, 그리고 깨져버린 계란이 있었다. 어떡해, 아까워. 나는 순식간에 울상이 되었다. 파나 양 등은 어떻게든 씻으면 되지만 깨어져 버린 계란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몸을 일으켜 앉는다. 화가 나기 이전에 슬퍼졌다. 루빈도 내가 그렇게 쿵 하고 넘어진 것에 놀라는지 어느 틈에 내 앞에 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도저히 말하지 않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입을 열었다. 아까워. 뭐? 아깝다고. 계란 말이야, 계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슬픔이 수그러든 반면 이 상황에 대단히 짜증이 치고 올라왔다. 그런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깟 계란이 지금 문제야? 하고 루빈이 화를 내는 게 아닌가. 그 말을 듣자 당황스러워진 내 머릿속에 오만 가지의 생각이 교차했다. 지금 누구 때문에 계란을 사왔는데, 그리고 애초에 좀 들어주러 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 그깟 계란이라니. 너 내가 얼마나 돈을 마구 써서는 안 되는 위치인지, 쓸데없는 일을 한 셈인 건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난 모든 것들을 말해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 순간 나는 왼쪽 발에 강한 통증을 느낀과 동시에 다시 주저앉았다. 나는 조금 겁이 난 채로 왼쪽 발목으로 시선을 옮겼다. 조금이지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체박이다. 삐어버린 것 같아. 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머리를 쓸어올렸다. 분해서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내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 버럭 화를 내는 루빈. 뭐라고 할 기운도 생기지 않았지만
향변을 하려고 한 순간 루빈이 내 손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다. 아프다니까. 불만이 아직 확 가시지 않는 투로 말한 나를. 루빈은 막무가내로 짜증을 내면서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부엌에서 얼음을 꺼내와 봉지 중 하나를 비워 넣더니 내 발목에 대어 주었다. 그 모습 보고 있으니 헷갈리기 시작했다. 됐어. 그렇게 심하게 삔 것도 아닐 테니까. 얼굴은 화나있지만 루비는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계란에 대해 그깟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은 내가 넘어져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 루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애가 아닐지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루비는 그렇게 믿고 있는지 일찍 자라고 말하고 불을 끄고 나가버렸다. 나 밥은 안 주는 거야? 조금 황당했지만 왕자니까 서투른 거겠지. 배도 별로 안 고픈 김에 나는 호의를 받아들여 일찍 자기로 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재료들을 루빈이 치워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에이, 모르겠다. 루빈이 안 한다면 풍아가 치워주겠지. (7월 26일) 목요일.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편인데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걸 보니 뭔가 잊었나 보다. 뭘까? 뭐지? 하고 고민하던 중 답을 발견한 나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오늘 모의고사잖아? 나는 침대에서 내려가기 위해 몸을 움직였는데 순간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다. 왼쪽 발목의 느낌에, 그리고 폭 튀어나와 있는 이불의 실루엣. 이거 혹시... 이불을 한쪽으로 확 걷는다.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발목. 이렇게 심하게 발목을 삔 적이 있었던가? 무서워질 정도로 통통 불어있는 발을 천천히 움직여본다. 일단 지금은 괜찮지만 분명 바닥에 닿으면 아프게... 아야! 역시나 내 몸을 지탱하고 걷기에는 조금 무리인 걸까? 안 돼.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환자가 되어버리다니. 그렇게 자실하게 있는데 열려진 문을 누군가 두드린다.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니 풍아가 있다. 어머, 풍아야, 왔어. 들어가도 됩니까? 네. 나는 조금은 망설였지만 그렇게 대답했다. 지금으로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 풍아의 손에는 봉대가 있었다. 나는 부끄러워져서 조금 물러났다. 침대 위에서 움직여봤자겠지만 그렇지만 풍아는 그대로 무릎 꿇고 앉아서 내 왼쪽 발을 잡고 봉대를 감기 시작했다. 어머, 심쿵. 어머, 세상에, 내 발목을. 얘기는 들었다면서 얼음찜질을 해준 것은 좋았는데 주군이 봉대를 고정시킨 것 같지 않는 것 같아 신경 쓰였다고 말해주는 풍아. 그랬군요. 나는 그대로 굳어서 어색하게 그의 말을 받았다. 조금 지나 봉대를 감는 작업이 다 끝났다.
단단하게 감아진 봉대가 믿음직스러워서일까? 상당히 안정하게 되었다. 여전히 걸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풍하의 용꼬는 그게 다가 아니었는지 내 쪽으로 가까이 온다. 어머, 어깨를 빌려주는 건가? 어머.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어깨에 기대어 천천히 일어나기로 했다. 어머, 일러스트. 으차, 발이 아프든가 두 발로 일어났든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지금까지 풍하와 이토록 가깝게 있어 본 적이 없었기에 그걸로 멍해졌다.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풍하가 묻는다. 설마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당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풍하는 아무 말 없이 대답을 못하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어깨에 올려진 내 손을 꾹 잡고 일어난다. 나는 갑작스러운 그의 행동에 놀랐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겠지라고 납득했다. 어떡하면 좋지? 상황이 상황이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머리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잡힌 손이 신경 쓰인다. 어떡해, 멋있어. 두근. 처음에 쿵 하고 올리는 거에 비하면 심장이 진정한 편이지만 바보같이 나는 창피해져서 홀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다시 휘청하고 풍하의 품에 안긴 꼴이 되어버린다. 온몸이 달아오르는 느낌.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풍하는 내 다리가 나을 때까지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럴 필요가. 사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나 아니면 루빈에게 있는 건데. 그렇지만 풍하는 그런 것과는 별도로 진지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뿌리칠 이유는 없다. 고마워요. 나는 그의 친절함에 조금 감격하면서 그 제안을 승낙했다. 그런데 잠깐? 그렇다고 해도 말이지. 어째서 이러한 상황인 거야? 결국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던 나를 풍하가 부축해서 학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등교 시간에 맞춰 나왔기 때문에 뭐랄까 엄청나게 시선 집중을 받으면서 그렇지만 처음에는 공중이 만기 같은 걸 해주려고 한 것 같았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공중이 만기? 어머, 그걸 원하는데 나는. 누구야? 우와!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뭐야? 휘! 비키시라. 자, 다들 자리로. 어디서 나타났는지 은지가 그런 애들을 툭툭 치면서 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능력 좋다? 누군지 빨리 얘기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도 옆에서 거둔다. 너무하네. 그런 멋진 사람이 나타났으면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호이, 다들 오해하고 있어. 나는 재빨리 사실 다리를 다쳐서 느리게 자리에 앉았다. 내 자리를 맡아두고 있던 혜진이는 내 옆에 서서 쿡 하고 웃을 뿐이다. 역시 두 사람. 나는 혜진이의 눈웃음을 보고 금방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루빈을 찾으러 풍어와 함께 상점가에 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그렇게 사람을 놀리면 좋아? 응?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이는걸. 오해우, 우리에겐 얘기해주지 않겠다는 거야? 뭔가 섬찟한 오한이 느껴져 뒤돌아보니 은지와 아라가 앉아있었다. 이크.
저기 그 사람과 나 특별한 사이는 아니야. 거짓말. 너 바보 아니니? 아무리 다쳤다고 해도 친구가 이 시간에 걸어서 여기까지 널 부축해 주겠어? 정말이야. 보기에도 꽤나 서로 뭐랄까. 하여튼 보통 친구라고 하긴 어려운 느낌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고 할 수 있나? 그런가? 나의 중얼거림을 들은 은지와 내 이마를 나의 중얼거림을 들은 은지는 내 이마를 툭 하고 쳤다. 든하긴. 정말 너 연애해봤던 거 맞아? 얘는 내 운명이라 하고 파바박 전기가 느껴지잖아. 안 그랬어. 나는 팔을 휘저어 그녀의 말을 부정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확실히 필요 이상으로 풍화를 신경 써왔던 건 사실인 것 같다. 루빈이 자신에게 한 말이 없냐고 말할 정도로 왠지 관심이 있다고나 할까? 응, 말 그대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니까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해. 그렇지만 그건 루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렇다면 역시 목소리 문제도 신경 써 주었던 거겠지?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으니 어느 틈에 선생님이 오셔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모의고사가 끝.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학원 방침 상 답안지는 내일부터니까.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1층으로 내려왔다. 맙소사. 예상은 했지만 풍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풍아, 마중 나왔니? 하교하는 사람들 모두 지나가면서 그를 희끗희끗 보고 있었고 은지와 아라는 무슨 연예인이라도 보는 듯 신기하게 그를 응시했다. 저기 내 부축 그녀들 앞에서 팔을 흔들어 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은지와 아라는 풍아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이들에게 풍아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게다가 풍아도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했다. 귀여워. 그런 것이 반복되자 은지와 아라는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차츰 재미없다는 얼굴이 되었다. 그 모습에 나는 안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금 발끈했다. 저기 실례잖아? 말이 안 들리면 실망인 거야? 내가 말함과 동시에 풍아는 불안해 보였는지 뒤에서 내 어깨를 잡아 지탱해준다. 그 모습을 본 혜진이를 비롯하여 은지야라는 멍한 얼굴로 되더니 이내 유쾌하게 웃기 시작했다. 뭐가 우스워? 아니야. 너무 진지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꽤 감동적인걸. 그 말. 넌 들리지 않아도 좋아했을 거라는 말도 들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풍아 앞에서 말해버리지 말란 말이야. 나도 내 감정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더욱이 이 사람은 내 요청으로 재빨리 그러나 역시나 빠르지 않게 자리를 피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전철에 타게 되었다. 우씨, 뭐야? 괜히 서먹서먹하게끔. 그렇게 복잡해하고 있는 찰나에 풍아가 묻는다. 저 사람들이 그때 말했던 친구들이냐고. 아, 네, 맞아요. 나는 그런 사소한 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이해하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그들이 나쁜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준다. 그렇군. 예전에 이 애들 얘기했을 때는 아무래도 감정이 조금 상했던 때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었던가? 나. 네, 의견 차이는 다소 있지만요. 좋은 친구들이에요. 내 말에 풍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아까 친구들이 한 이야기 신경 쓰이네. 안 쓰이나?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들어간 말을 혜진이가 해버렸건만. 안 돼. 성우 어머니께서 반찬을 해주신 덕분에 전혀 걱정은 없었지만 그 반차도 내일이면 좀 위험하게 조금 남았고 어머니는 아마 일주일분 싸주신 듯 하지만 입이 세 개니까 내일은 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7월 27일 금요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